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장세는 이제 장 끝나려면 한 30분 남았는데 오늘도 뭐 시장은 뭐 계속 등락 거듭하는 것 같고 종목 장세예요. 아, 근데 이 뭐 오늘은 이렇게 장 보면서 좀 느꼈던 게 그 공부한 게 헛되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남의 얘기 듣고 그냥 어디서 뭐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이제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옆에 친구가 알려주고 정말 잘 아는 뭐 투자 고수가 뭐 누가 소스를 줬다 뭐 이래서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또 아니면 내가 뭐 어쩌다 운 좋게 들어가서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고 여러분이 뭐 어쨌든 뭐 어느 루트를 통해서 종목을 이렇게 발굴을 했건 간에 그거는 이제 그 종류는 상관없는데 그거를 자기만의 뭔가 이제 해석으로 공부를 해서 찾아도 보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사실 자기가 직접 찾는 거죠, 모든 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수익이 난 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느낌이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그런 뭔가 성취감 있잖아요. 뭐 그게 5%든 10%든 물론 뭐 2배 3배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해서 10% 20% 그게 나중에 더블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서 뭐 수익 아직 안 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뒤늦게 성과가 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보고서를 뭐하러 보겠어요? 그죠? 이 많은 보고서를 왜 보겠습니까, 사실? 이걸 여러분이 다 볼 필요는 전혀 없는데, 하루에도 뭐 옛날보다 보고서 제가 소개해드린 양은 이 수는 좀 줄었는데 이 하나하나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읽고 요약하는 게 정말 버겁긴 한데 쉽진 않아요, 진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읽어보고 거기서 하나라도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아이디어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기억나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소개해드렸다기보다는 지난주에 조선산업 보고서 엄청 나온 거 아시죠? 계속 나왔어요. 안 좋은데, 주가 안 좋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 컨테이너선이 친환경 시대로 바뀌면서 선주들이 올해 발주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를 바꾼다. 컨테이너선 친환경 메탄올 선박 수주가 실제 많이 된 거 우리 확인했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근데 왜 조선주들 주가 안 갔지? 보니까 되게 또 저렴했고, 그죠? 이제 오늘 성과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물론 뭐 또 조선주가 내일 빠질 수도 있고 또 뭐 안 좋을 수도 있죠, 뭐 그거는. 근데 밸류도 쌓고 공부도 했고, 이러이러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놓고 밸류 쌓으면 분할로 접근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서 들고 가면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게 투자의 방법입니다. 정석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설사 실패를 해도, 저는 뭐 그 자체로 너무 막 설마 실패를 해도요, 설사 뭐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약세장에선 그런 게 잘 안 돼요. 종목들이 다 빠지니까.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오전에 라이브 할 때도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평가주를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저평가주를 찾을 수는 없어요. 일일이 퀀트로 엑셀 돌려가지고 찾을 수도 있죠. 퍼 1배부터 쫙. 그건 아마 네이버 가도 나올걸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 저평가주는 이런 아이디어 있죠. 보고서나. 전 보고서 그래서 왜 제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활용을. 예.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 보고서를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세상에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예. 그걸 잘 활용해서 수익 내고 예. 같이 동행해서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그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 이 양질의 보고서를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료 조사하고 우리가 조선 그 컨테이너선이 올해 발주가 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고서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들이. 예. 그럼 명확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비싼 자료. 클락슨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수주 자료. 그거 한 달에 몇 천만 원 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애널리스트 분이 이렇게 보고서 쓴 게 틀린 경우도 있죠, 당연히. 예. 근데 그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맞추는 게 더 이상한 거죠. 100%. 예. 그러니까 항상 저희 윤지호 센터장님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꼭 그걸 염두에 두면 같이 정답 찾는 거예요. 같이 연구해보고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여러분이 보시고 데이터 기반에서 해야죠. 예. 데이터를 봐야죠.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보고서에 나오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나면 애널리스트 분한테 고마워해야죠. 그잖아요. 예. 이게 같이 가야지. 여러분들이 또 뭐 애널리스트 뭐 만약에 어떤 거 틀렸다고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고마워요. 저희 여기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하기.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도 저도 강연회도 많이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다 여기서 나와요. 예, 이걸 제 머릿속에 이제 연결을 하거든요. 신문도 보면서. 예, 이런 좋은 아이디어 없는 거는 사실 증권사 보고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매일 공부하면서 많이 저도 제 이 실력도 느는 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제 지식들을 빨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꼭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긴데 제가 또 소두가 너무 길었네요. 근데 머니플렉스 또 중국 소비지표 반등 DYPNF는 좀 생소하시죠? SBS, BNK 금융지주, 건설, 종합상사, 그다음 반도체 매월 써주시죠. 송명석 연구원님이. 뭐 의견은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또 머니플렉스 3. 요새 이 신한에서 머니플렉스 요거 쓰시더라고요. 요거 내용이 좋아요. 당장 이걸로 돈 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해드리면 머니플렉스 4는 뭐냐면 이거 아침에 이제 3%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도 171조 역대 두 번째 이익인데 돈을 너무 많이 싸요. 예, 물론 삼성도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도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본 총계에서 잉여금을 너무 그러니까 번 돈을 회사에 그냥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자본이 무거워집니다.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는데 그럼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져요. ROE는 내가 100억 갖고 10억 벌면 10%죠. 그죠? 1000억 갖고 100억 벌면 1000억 갖고 10억 벌면 1%밖에 안 돼요. 그런 회사는 인정 안 해줍니다. 100억 갖고 10억 벌면 인정해 주지만 같은 10억이지만 그러니까 자본이 커질수록 ROE가 낮아지거든요. 같은 이익이어도 PBR 낮춰서 적정 주가 낮아집니다. 이걸 올려줘야 돼요. 이거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미국은 ROE가 19.4인데 한국은 이제 7점 몇 밖에 안 될걸요. 7인가 8.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PBR이 0.9배, 미국은 3.5배나 돼요. 4배.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디다 써야 되거든요. 이게 CEO의 역할이에요. 이 5가지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포스코 가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포스코 강연에 가서도 결국 자본 지출을 어디다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작년 8월에 이제 포스코에서 제가 한번 그땐 포스코 사람들 관심 없을 때잖아요. 여러분들 그 포스코 기억나세요? 제가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한번 갔다 왔잖아요. 포스코 기억나세요? 그때 무겁다
철강회사 이미지 탈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다. 예, 다 무겁다는 거였죠. 회사는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바뀌었죠. 예, 어쨌든 이제 지금은 포스코가 굉장히 뭐 잘하고 있죠. 근데 이 자본 지출 잘해야 되거든요. 예, 투자를 할 거냐, 연구 개발을 할 거냐, 주주한테 돌려줄 거냐, M&A 할 거냐, 기업이 지분 투자할 거냐. 회사는 젊어지고 싶거든요. 예, 젊어지기 싫은 회사는 주주 환원하면 돼요. 은행 같은 기업들 배당, 여긴 배당해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도 은행 투자할 때 자본 차익보다는 배당으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운 좋아서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면 돼요. 예, 근데 그런 산업이 있지만 이 포스코가 작년에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포스코가 한 건 M&A, 지분 투자, 자본 지출, 여기 집중했죠. 주주 환원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 환원도 하면서 이걸 다 합니다. 리튬 쪽에 옛날에 투자해놨죠. 근데 그러니까 젊어지잖아요. 회사가. 그죠? 그로스라 그러죠. 성장이 나온.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그 돈 함부로 쓰면 이마트가 주가가 저렇게 안 좋은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에 생각해요. 이마트가 M&A를 잘못했어. 아, 이건 감히 제가 평가하기 좀 그런데 그냥 현재까지 결과만 보자고요. 정영진 회장님이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아무튼 그 3조 원 주고 G마켓 샀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직 모르죠. 결론 안 났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패예요. G마켓 점유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무려 3조 원을 여기다 했어요. 그 돈을 여기다 태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어서 한 거죠, 당연히. 이제 이마트가 오프라인 쪽이니까. 근데 그 사례만 봐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도 휘청이고요. 급등할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SKC는 동박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주가가 몇 배 갔어요. 2019년에. M&A. 예,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지금 대기업들이 매출처나 이런 것들이 제품 특히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성숙기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는 좀 어렵대요. 대기업들이 자본 지출하고 연구 개발해가지고 물론 지금 젊은 기업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배터리 기업들. 여긴 젊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환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성숙기, 예, 오래된 산업들 그런 기업들이 여기다 투자해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예요. 주주한테 돌려주든가, 예, 이거라도 잘해주든가, 아니면 M&A 지분 투자. 이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어떤 기업을 보실 때도 지금 회사가 돈 벌어서 어디다 돈을 쓰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어디로 가는지. 그게 주가에 연결이 돼요.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건 이마트도 그거 M&A 하지 말고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죠? 예, 배당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5가지 중에 어디로 가는지를 꼭 잘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3번까지는 아니고 주주환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주주환원 한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거 무관한 이슈죠. 주가를 올릴 수는 있는데 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합니다. 주주환원. 그죠?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엔 이제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이러려면 결국엔 우리나라 사정상 1, 2번이 좀 어려우니까 옛날처럼 M&A나 지분 투자를 사실 미국이 이걸 잘해요. M&A 지분 투자. 예. 그래서 회춘하고 싶은 한국 대기업 어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 이은택 연구원님하고 하인한 연구원님이 KBS 보고서 썼을 때 그때 그 로봇 다음은 어디라 그랬죠? 반도체 후공정 아니까.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도체 후공정 기억나시죠? 예. 그쪽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제 보고서 쓰셨죠. 이제 그게 연장선상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지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지분 투자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어디였죠? 삼성 SDS가 또 한 회사 하나 지분 투자했었죠. 그것도 있었고. 근데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신규 성장 사업을 장착하면 밸류가 올라간다. 어디죠? 포스코홀딩스 보여줬죠. LG와 롯데케미칼도 롯데
그 이제 동박회사 하나 인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시도 중이고, 이게 성공할지 모릅니다. SKC는 성공했는데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가 밸류가 올라갔어요 실제. LG화학도. 그 다음 코스닥, 이런 기업들이 주로 어디 있죠? 코스닥에 있죠.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코스피 대비해서도 PER이 1.5배로 좀 높은데 과거 평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가율은 아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올라서 좀 코스닥은 솔직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야 더 한 단계 레벨업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도 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올랐어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은 주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주로 다 어디 있어요? 다 저쪽 코스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 구조로.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로 이쪽에 많이 가 있잖아요. 이쪽에. 예. 이쪽에 요 단계나 요쪽에도 있고. 아예 여기가 있는 업종은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여기는 배당 많이 줘야죠. KTNG 기억나세요? KTNG가 사실 담배 산업이 뭐 성장도 안 하고요. 그냥 옆으로 가죠. 담배는 그냥. 오히려 쇠퇴죠. 담배 피는 인구는 점점 줄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탈피하려고 어디다 투자하죠, 요즘에? 전자담배. 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노력은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아무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CEO분들도 뭐 CEO분들 중에 이 방송을 뭐 보실지 모르지만 뭐 중소기업을 하시건 다 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세택에 있으면 야 이거 좀 성장 좀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액션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M&A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쌓아놨고요. 지금 그러니까 PBR 낮고 이익률도 이렇게 차지나요, 미국보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로봇, AI, 바이오, 폐배터리, 예, 반도체, 모빌리티. 뭐 요새 현대차도 막 비상장에서들 막 지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인수도. 롯데케미칼이 세계 4위 동박업체, 하나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 기업, 삼성 SDI, 성일아이텍, SK 에코플랜트가 TES, 전자 폐기물학. 예. 참 SK 주가 안 가요. 요런 회사도 갖고 있는데. LG엔솔, 예.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 벤처 투자에서도 이렇게 투자 많이 하거든요. 다양하게.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15년에 한을 품고 이제 갑니다. 주가가. 예, 요건 LG와 그죠? 밸류가 달라졌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요런 이제 그 투자 관점에서도 저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어디로 돈이 가는지 잘 눈여겨보면, 대기업이 또 어디다 투자할까, 요것도 잘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중국 소비지표 반등했는데 의류가 확실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의류 좀 많이 갔는데 화장품 의류주가 좋았고, 의류 카테고리 회복 강도가 가장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FNF의 MLB 있죠. 이게 뭐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30% 성장했고, 전년 4분기에 재고 소진하고 나서 예, 이제 물량 출하가 기대된다. 그리고 더 H홀딩스가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이제 북경 예, 쇼핑몰 이제 입점을 조만간 한다고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더 H홀딩스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제 그 디스커버리하고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국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밸류도 싸고. 다만 이제 더 H홀딩스 좀 올랐으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만 보세요. 예, 갑자기 올라버렸더라고요. 중국 그 지표 때문에 그 입점 이슈도 있고. 근데 의류가 이게 올라간 이유는 이렇게 가장 지금 지표가 좋다. 예. 그리고 의류 소매 판매 성장률도 확 올라갔죠. 화장품하고. 요새 화장품도 좋죠. 화장품은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작년인가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지금 이제 우리밀인가요? 아마 거기로 이제 CEO로 가신 걸로 아는데,
CNC 인터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이 회사? OEM. 몇몇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년에 화장품 안 좋을 때, 안 좋다 이제 조금 돌아설 때 보고서 몇 개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때 기억나세요? 예. 화장품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죠? 화장품 OEM 중에서 그 CNC 인터가 인디 브랜드 있죠.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엄청난 중소 브랜드들 제품 많죠. 그거를 CNC 인터가 많이 해주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화장품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트렌드가 거기에 최적화돼 있다. 주가도 안 비쌌어요. 지금은 좀 비싸졌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당시에는 이제 주가 2배 올랐거든요. 그땐 쌌어요 되게. 밸류 싼데 아이디어까지 얻어서.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어디였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작년 여름부터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근데 저도 요즘에 안 봤거든요. 요즘에는 CNC는 또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요새 좀 체크는 안 하고 있는데 벌써 2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별거 아닌 아이디어 같았죠. 당시만 해도. 네. 근데 같은 또 펌텍 코리아는 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근데 다만 이제 펌텍 코리아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저렇게 뽑아버리는데, 근데 어쨌든 펌텍 코리아는 그 약간 펀드 청산 우려 때문에. 근데 이것도 같은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주가는 안 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실은 뭐 비록 CNC 인턴 성공했고 펌텍 코리아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작년에 펌텍 코리아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번 뒤늦게라도 올라갔지만, 예,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싸고, 그 다음에 인디 브랜드에 좀 특화돼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멀티밤 있죠, 요거 스틱 만들고, 예. 그게 뭐 하나가 2배 올라갔더라도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막 내가 실패했으니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주식이 어렵고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미래가 뭔지 모르니까 어떤 것도 같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건 2배나 가고, 그죠? 어떤 것도 이제 뒤늦게 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거예요. 예, 시장이 변하는 걸 캐치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DYPNF는 IB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인베스트먼트 밸류인가요? 예, 거기 약간 독립 리서치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고서가 나왔고, 분체 이송 설비라고 이제 원재료 반조품 같은 거를 이제 그 이 뭐라고 할까요? 공기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분체 있죠, 분체 이렇게, 예, 조그만 뭐 가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필요한 공정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주로 석유화학이 주력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원재료들을 공정 있죠. 공정에 필요한 각각에다 이렇게 보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차 전지. 2차 전지도 사실은 소재빨이잖아요. 소재. 광물빨이에요. 광물빨. 그걸 얼마나 잘 조합하느냐. 그래서 분체 이송 설비가 필요해요. 2차 전지. 근데 원래는 석유화학인데 2차 전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탑3 업체로 좀 발돋움했고요. 이미 석유화학이나 이런 데 수주도 많이 받아놨고, 수주잔고도 3,500억이고요. 근데 저는 이 기업을, 그러니까 지금 비싸냐 사냐는 일단 나중 문제예요. 저는 좀 괜찮아 보여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가 괜찮냐면, 지금 전방이 좋아요. 전방 산업이. 뭐가 좋냐면요,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이 호황이 예상됩니다. 저도. 왜냐면 사우디 아라비아에미리트 카타르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돈을 왕창 벌었죠.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막 각종 공장 짓고 프로젝트하고, 예, 플랜트 짓고, S-오일이 샤인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이 원유 가지고 석유화학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한 9조 원짜리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카타르 뭐 이런 데도 하거든요. 예. 또 23년초에 쉐브론이 요런 또 뭐 폴리머, 이것도 석유화학 같고, 이렇게 되면 신규 수주만 3천억 넘을 것 같다. 또 코스모신 소재. 두 번째가, 그러니까 석유화학 중동이나 이런 데서 석유화학 많이 지으니까 플랜트를, 요게 좋고, 두 번째는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화학 전구체 만들 때 폐배터리 이런 설비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턴키 한 번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걸 다 이미 확보를 했대요. 레퍼런스 과거에 이제 과거에 공급한 거죠. 포스코홀딩스 리튬, 유미코, 코스모신 소재 양극재.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리튬 이송 설비도 했고 코스모신 소재.
삼성 SDI, 폐배터리. 예, 그리고 실리콘 응급, 이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가능성이니까. 근데 이제 양산설비 공급 가능성도 있고, 또 포스코그룹 연산 5,000톤 규모의 실리콘 응급제. 포스코 홀딩스도 실리콘 응급제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주잔고 늘어났고, MSU 빨간색이 DYPNF에 많이 늘어났죠. 수주잔고. 그러니까 싸냐 비싸냐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DYP. 근데 일단 그거 밸류를 제외하면 굉장히 사업 구조 좋은 것 같아요. 석유화학, 2차전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전방이. 투자가 늘어나면 돈 버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주가도 좀 올라왔어요. 그죠? 보시면 주가가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올라요.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실적은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작년엔 적자가 났어요. 그죠? 이거 보면 좀 그런데, 다만 이제 이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실 건 뭐냐면, 지금 올랐으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5월에 실적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메모는 해놓으세요. 미리 공부는 좀 해놓으세요. DYPM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부는 좀 해놓으신 후에 본인이 이해를 해야죠. 분체 이송 설비가 뭔지 사업보고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구글링도 해보시고. 네, 전방 산업은 좋아요. 이런 기업들이 괜찮아요. 전방이 열린 산업들. 네, 근데 남들이 잘 모르는 거. 그죠? 대신에 주가가 싸진 않아요. PBR이 여기까지 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쉽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지금 PBR이 3.8배니까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10,000원이니까 4배가 넘었네, PBR이. 좀 눌러준다면, 좀 조정이 나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부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런 기업을 내가 만약에 찾았는데 밸류가 싸요. 그러면 그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투자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밸류상으로는 싸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SBS는 요즘에 보고서 많이 나오죠. 갑자기 저도 좀 소개해드리는데, 시즌제 드라마, 그러니까 광고 이런 거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밸류도 굉장히 싸고, 그래도 연간 800억대 이익체를 확보했고, 아무튼 핵심은 23년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편성이 증가 안 됩니다. 그럼 드라마 매출 늘어나겠죠. 뭐 글로벌 OTT 이쪽에도 납품할 것 같고, 시즌제가 이렇게 늘어나요. 시즌제에선 가장 강자인 것 같아요. 최근에 모범택시도 드라마 편성수 늘어났고, 연간 광고 매출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런 이제 방송사들이 안 되죠. 근데 그건 이미 선반영했고, 어차피 SBS 이제 드라마 제작으로 보잖아요. 자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BNK 금융지주는 이게 좀, 저도 이 내용은 몰랐는데, 뭐 우리 배당 많이 주는 건 알잖아요. 1분기 실적도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PF 리스크는 좀 많이 완화된 거는 같고, 충당금은. 다만 이제 저도 몰랐던 건데, 저는 기타 법인이 산 줄은 몰랐어요. 전 내부자 매수만 보니까. 근데 요새 기타 법인이 300만 주 샀대요. 벌써 한 달 동안. 아니 왜 산 거죠? 근데 이분의 추정은 뭐냐면,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 하나가 BNK 주식을 산 거 아니냐. 기업이 사면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자기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사면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싸니까 산 거 아니냐. 배당을 한 8, 9% 주니까 은행 넣어놓는 것보다 나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투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좀 할 수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뭐 그 기업이 뭐 전화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기업도 모르고 어딘지. 아무튼 배당 성향 기대할 수도 있고, 주가도 싸고, 그래서 이건 좀 좋은 뉴스 아닐까. 그래서 BNK 금융주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건설사들 볼 때 요새 좀 뭐 미청구 공사 진행했는데 공사비 아직 청구 못한 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손실입니다. 그럼 그게 늘어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사는 했는데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건설사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원자재나 인건비가 급등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거,
그 다음에 진행 기준에서 벗어난 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너무 뭐 선진행했을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한국의 대형 건설사 이거 경험을 해봤어요. 이때 어마어마한 손해봤습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이는 좀 과도한 것 같다. 이제는 지금 최근에 미천구 공사 규모가 32%나 증가를 해서 언론에서도 그런가 봐요. 이거 위험하다.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게 저는 이게 항상 땡큐한 게 기사만 보면 우리가 이거 뭐지? 건설사 진짜 위험한가 이럴 수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미천구 공사 규모는 잘 관리되고 있대요. 뭐냐면 연간 매출액 대비해서 4분의 1 이하 수준이면 괜찮대요. 그러니까 25% 이상이면 조금 리스크는 있는데 그 이하면은 괜찮은데 현대건설이 제일 높아요. 미천구 공사 좀 많은 거죠. 그게 20%니까 그렇게 높은 거 아니고 이 중에서 국내 거는 6%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거 국내잖아요. 국내. 원래 현대건설 해외도 많이 하니까. 다른 회사들도 5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 중에 국내는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기사랑 다르게 미천구 공사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 공사비 갈등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시공사 잘못은 아니거든요. 건설사들 귀책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밸류도 PER이 5배인데 코스피가 13배니까 뭐 과도하게 저평가죠. PBR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실적 건전성이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대규모로 손실도 보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디어 상으로는 괜찮아요. 뭐 나쁠 게 없죠. 금리는 낮아지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탑픽은 삼성하고 대우 쪽을 잡아주셨는데 어쨌든 밸류도 벌어졌고 미천구 공사 DLNC가 제일 적어요. 현재 미천구 공사는 현대가 좀 많긴 많죠. 혹시 다른 기업보다 그래도 관리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상사 쪽인데 이게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요새 상사주들도 막 버핏 때문에 또 포스코 인터가 급등하다 보니까 분위기 좋은데 여전히 싸죠. 이렇게 올랐어도 PER 8.7배밖에 안 돼요. 포스코 인터가. 배당도 3% 주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는 아무튼 LNG입니다. LNG가 메인 테마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밸류가 너무 낮아요. 네, 0.53배. 배당을 무려 8%나 줍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한국유리공업, 포승그린파워 같은 기업들을 인수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LG엔솔이 LG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니켈 요거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LX 인터가. 예, 여기 LG와 포스코홀딩스 중국의 화유 코발트. 또 니켈 광산. 저는 이거 인수하면 굉장히 옛날과는 좀 다르죠. 예, 옛날과 다르게 이제 니켈이 요새 떠오르니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석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인수가 된다면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일본 5대 상사 버핏이 투자했는데 주로 미쓰비시 여기 보면 다 LNG, 천연가스, 마루베니, 스미토모 이런 기업들이 뭐 석탄이나 철강석, 망간 대부분 이제 LNG나 2차전지 일부 좀 소재들도 광물들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는 뭐 앞으로 연간 LNG 40만 톤 생산량은 늘리겠다.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연료탄 2천만 도 이상은 생산을 하고 또 향후에는 2,500만 톤 이상까지 생산량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광물 시대예요. 광물. 예. 근데 석탄이나 이런 거에 가치를 높이실 수는 없고요. LNG죠. LNG. 예. 에너지는 제 생각에 에너지는 LNG입니다. 태양광, 풍력. 광물은 뭐죠? 구리, 리튬, 니켈 이런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포스코 인터넷의 성장 전략, 자원을 시추하고 운반하고 발전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하겠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구동 모터라고 저 모터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사업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30년까지. 이렇게 멕시코, 북미 유럽 쪽에서 되게 많네요. 그다음 LX 인터내셔널은 앞으로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당금이 많이 줘요. 갑자기 배당금 늘어났죠. 원래 안 줬거든요. 배당 수익이 8% 나와요. 올해도 만약에 그 정도 준다. 그런 좀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월간 반도체 이거 매달 한 번씩 송명세 연구원님이 써주시는데, 중국이 한번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아, 반도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은 점점 바닥 찍고 개선 중인데 아직 좀 정체돼 있지만 조만간 추세 바뀔 것 같고, D램 수요 증가율도 9.3에서 8.1로 좀 조정이, 그러니까 중국의 IT 수요가 예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결국 시간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대만 노트북 출하량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월 대비.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대요. 그리고 최근 PC 업체들도 주문이 우려보다 좀 양호하다, 이런 내용이고, 또 미중 빅테크 업체들 14개 23년 설비 투자 증감률 전망치가 5.9니까 전월과 동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미칠 영향은 내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AI가 있으면 좋은 게 이 메모리 용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우호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수요가 워낙 안 좋아서 현물 가격이 빠른 반등은 좀 아직은 어렵다. 예,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 좀 수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는 30% 이상 감산 들어갑니다. 감소. 예, 그리고 감산을 했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으면 더 감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 달 말에 또 감산을 얼마나 또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할 때 한번 확인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송명석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업황 회복을 당기는 게 감산 구매를 늘려가지고 어정쩡하게 감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돈은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손실은 계속, 비용은 나가요. 감가상각비 때문에. 공장을 아무것도 가동을 안 해도.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감산 늘려서 회복을 빨리 해서 가격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 설비 투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생산 증가는 25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좀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25년은 돼야 D램 공급이 좀 늘어날 것 같고, 내년에 수요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메모리가 공급은 못 느는데 수요는 되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은 21년 2월에 플러스 20.4였거든요. 당시에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22년 10월에 3.9까지 떨어졌어요. 유동성. 그러다가 바닥 찍고 돌립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게 글로벌 유동성 증가압률이 21년 2월일 때가 반도체 고점일 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게 놀라운 게요, 그때가 정확히 맞았어요. 그리고 계속 빠지다가 반도체 주가 어디서 저점 나왔어요? 22년 10월에. 여기가 바닥이었대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요. 유동성 이젠 플러스까지 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참 유동성 증가율이 중요하고요. 더 이상 이제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다시 가라앉았지만 금리 인상과 반대로 간대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 종료한다면 분위기 바뀔 거다. 이거랑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연동하니까. 또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은 중국의 대출 증가율이 있습니다. 요걸 후행합니다. 얘가 돌아서면 IT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요것도 반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어차피 한 6개월 후에 업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는 먼저 가니까. 그렇지만 다만 아직은 뭐 현물 가격도 많이 안 오르고 여전히 뭐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지표 보면 안 좋거든요. 막 이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막 주가가 줄렁줄렁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 나가는 걸 도망가지 말고 뭔가 좀 또 안 좋아서 수요가 더 안 좋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막 이럴 거예요. 주가 오르다가 한번 확 받고 또 오르다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될 거래요. 요럴 때 도망가지 말고 투자하라는 얘기죠. 오를 때 하지 마시고, 제 의견도 똑같아요. 오를 때 사지 말자. 한 번씩 쭉쭉 빠지면 분할로. 그럼 내년엔 좋아지겠죠. 훨씬 지금보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 업황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지표 보면서, 또 송영수 연구원님
계속 써주시겠죠 뭐. 그죠? 그래서 아직 여기잖아요 삼성이. 여기 밸류 여기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뭐 오르니 많이 해서 이거 팔까 말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단타 아닌 이상 이거 팔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올랐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치를 보세요. 위치를 보면 지금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실수, 요새 그거 아세요? 보험주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갑니다. 우리 보험주도 공부해봤죠. 실손보험, 그다음 자동차 이쪽 IFRS 회계제도 바뀌어서 좋아진다 공부했는데, 어느새 우리가 요새 다 2차전지에 막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갖다 보니까 어느새 보험주들이 날라가 있더라고요. 배당 많이 주죠. 저평가돼 있죠. 실적 좋아지죠. 실손보험 손해율이 아직도 손해예요 사실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팔아서 돈을 못 벌어요. 적자입니다. 이게 100%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나마 개선됐대요. 원래 이게 124%였대요. 영업적자가 줄겠죠. 보험사들 실적 호전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이제 돈 버는 거죠. 예. 그래서 3세대 상품의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건당 보험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해서 또 평균 8.9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예. 이 수익성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갱신 주기가 보통 3, 5년이 1, 2세대와 달리 3세대 실손보험은요 1년마다 갱신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걸 그대로 또 반영하겠죠. 매년.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과잉진료 부담, 예. 실손보험료율 아직도 적자지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적자. 그래서 보험주 괜찮고, 또 IFRS로 이게 회계제도가 바뀌어서 어쨌든 이제 순이익이 좀 늘어나는 효과도 생기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보험사들이.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보험주에선 좀 오래 봤던 것 중에 제가 아쉬운 건, 전 DB 쪽보다는 제가 이제 보고서 본 걸로는 DB보다는 현대해상하고 삼성화재 쪽이었어요. 그래서 현대해상도 물론 잘 가긴 해요. 잘 갑니다. 가는데 DB가 훨씬 강했더라고요. 아무튼 DB가 대장주고, 예, 요게 대장주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느새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삼성화재도 이제 뒤늦게. 삼성화재 제일 못 갔죠. 근데 삼성화재도 나쁠 건 없습니다. 예, 움직여 주겠죠. 동행해서. 그러니까 보험주도 인내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머니플렉스 3, 아까는 4였고, 첫 번째 맨 처음 보여드린 요거는 역시 신한에서 나온 건데 중동과 똑같아요. DYPNF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읽어보면 저런 유형의 기업들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유가 4배 올랐죠 옛날에. 그때 미국은 엄청 힘들었고 우리나라도 힘들었고, 대신 누가 돈 벌었습니까? 자원부국, 사우디 막 이런 데 호황이었습니다. 10% 성장. 그리고 물가 잡으려고 긴축했죠. 막 금리 20%까지 올리고. 고통의 시간, 지금과 비슷하지 않나요? 작년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북해에 새로운 유전 개발하고 공급광이 터져서 유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역 오일 쇼크가 발생해요. 또 오펙과 사우디가 그러다 보니까 뭐를 했냐면 이제 합심해가지고 그 생산을 할당제 감산하는 거죠. 우리 이만큼만 하자. 근데 그때는 사우디 혼자 했나 봐요. 남들이 안 도와줬나 봐요. 역 오일 쇼크 걸려서 유가가 66%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 확 안 좋아진 거죠. 걸프전 제외하면 유가가 전고점 회복하는데 15년. 중국 때문에, 중국 수요 때문에 이제 나중에 회복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비슷하죠.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나 팬데믹 때문에 원자재 부국이 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엄청 벌고. 오일 메이저 기억나세요? 오일 메이저도 돈 2년 동안 왕창 벌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선 HMM도 그렇고 지난 2년간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10년 까먹은 거 다 벌어버렸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죠? 배당 줄 수도 있고요.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선 바꾸잖아요. 비싼 선박 바꿔요. 그게 컨테이너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 좋은 거죠. 사실. 이게 다 연결되죠. 신기하게도.
돈 많이 번 이 부자들이 부자 국가나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걸 그 표현을 부자로 할게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부자 국가들이 어디다 쓸 거냐 돈을. 여기에 또 정답이 있어요. 중동이 어디다 돈 쓸까? 오일 메이저가 돈을 어디다 쓸까? 그래서 조선주를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해양 플랜트도 할 수 있고 또 피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한다고 기억나세요? 저번에 요 머니플렉스 1인가 제가 소개해드렸죠. 거기서 뭐 있죠? 오일 메이저가 돈 번 걸로 뭐 하나? 아프리카, 남미 쪽에 투자한다. 두 가지 플랜트, 해양 플랜트나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신재생 에너지 그런 쪽에 투자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결된 내용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원자재 이제 기대서 이제 빈살만도 알아요. 이게 언제까지 원자재에 기대서 살아야 되나? 이거 아닌 거 압니다. 위기예요. 중동은. 왜냐하면 원유 시대는 끝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지금 아니고 10년 후에는. 알겠죠? 본인도. 그래서 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 병이라고 있대요. 네덜란드 병. 돈 유전 개발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복지를 많이 줬는데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한대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 왜냐하면 이제 근로효율이 떨어집니다. 아니 뭐 일 안 해도 돈 주는데. 그게 이제 근로효율 후퇴해서 네덜란드가 힘들어졌는데 바꿨대요. 첨단 산업과 서비스. 성공했죠. 노르웨이는 국부펀드 탄생시켜버리고. 이게 이제 네덜란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가 비슷하다. 역오일 쇼크. 유가 올랐다가 유가 지금 급락했죠 최근에. 그리고 감산 들어갔죠. 거의 비슷해요 그때랑. 그래서 선택진 두 가지다. 감산을 더해가지고 공급 통제력 강화해서 가든가. 지금 이게 통하고는 있어요. 아니면 네덜란드 병을 안 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거나 사업구조 바꾸거나. 근데 사우디는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 2030,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 태양광 플랜트, 관광자원, PIF,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 많이 하죠. 그래서 뭐냐면 노르웨이 길도 동시에 추구해요. 이 세 개 다 하는 것 같아요. 공급 통제, 네덜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거죠. 인도네시아 니켈 1위니까 세 개. 니켈 줄 테니까 여기다 인도네시아에서 돈 좀 쓰고 가라. 요 논리예요. 인도네시아 현재. 그래서 조코이도 대통령이 기가팩토리 유치 희망한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를 원한다. 여기다 공장 만들어라. 배터리를 주지 마. 이거예요. 공장 만들어주세요. 지금 LG그룹 가 있잖아요. LG나 포스코홀딩스, 아까 LX 인터내셔널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니켈. 그러니까 네덜란드 병 안 걸리겠다 이거죠. 노르웨이처럼 변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것들 육성할 거고.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동이 변하고 있으니까 중동과 이런 동남아 쪽이 변하니까 거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을 알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오일머니들이 지난 20년 만에 역대 최대 돈 벌었어요. 이거 어디다 쓸까요? 옛날에 오일 쇼크 기억나세요? 역 오일 쇼크. 이제 올라갔죠.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원래 광공업 의존도 이게 원유나 이런데 이때 이제 네덜란드 병 때문에 바꿨죠. 지금 23년이 비슷해요 옛날하고. 그때 유가 오르고 긴축하고 물가 오르고 그리고 유가 빠지고 물가 떨어지고 기준금리 떨어지고 지금도 비슷하죠. 다 물가는 이미 꺾이고 있고 유가도. 그리고 이제 2030 프로젝트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인도네시아가 유치한 거 우리 현대차도 있고 SK온, 뭐 LG엔소, 에코프로, LG 컨소시엄. 에코프로가 이제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이거 지금 트렌드에 딱 맞게 투자를 잘 해놨죠. 이런데 이런 것들 계획도 잘 밝히는 것 같고, LG, CATL 이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네옴시티, 항공, UAE도 여기도 지금 하죠. 미래 수소 의료 우주 키우겠다. 10년간 1경건 투자하겠다. 세계 3대 도시. 여기서 한국이 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건설업종도 장기적으로 저런 쪽에 좀 수혜 받을 수 있고, 국부펀드는 이쪽
미디어나 통신 이쪽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무튼 최근 투자 활동 콘텐츠, 게임, 전기차, 항공, 공항건설, 광업, 농업, 에너지다. 여기 에너지 쪽은 해상풍력 에너지 업체 지분 인수했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 전력. 근데 많은데 이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게임이 좀 의외였죠. 막 그 NC소프트 지분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항공, 국방, 방산 쪽이 중요하니까 이런 쪽 계속 수혜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긴 보고서였고, 이제 보고서는 제가 다 했고, 그 다음에 그건 뭐죠? 그 내부자. 어제는 현대미포조선이 좀 있었죠. 현대미포조선. 네, 현대미포조선이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석유화학 운반사 어제 투척 수주했어요. 어제입니다. 예, 제가 항상 이제 저녁에 보거든요. 전자공식. 내부자 매수는 뭐가 있었냐면, 어제는 메디톡스 있죠. 어제 우리 공부해봤지만 좀 오르긴 올랐는데, 아무튼 내부자가 메디톡스를 좀 매수를 했던 것 같고, 김지호 이사님, 에오부산 민경재 상무님,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대한약품, 이윤호 회장님 계속 사시더라고요. 대한약품. 근데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기억나세요 혹시? 이 내부자 매수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기업, 요거 한화? 그럼 매번 보였죠, 하나. 예, 자주 보였던 기업이죠,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달 전부터, 여기도 그죠? 계속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주 보였어요. GS.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매일 이제 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사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3월엔 많이 안 샀구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우선주도 들어왔고. 굉장히 많죠. 하나. 방수명 사장님 3억이나 사셨네. 25,800원. 3월 10일날. 여기 또 샀네요. 하나. 3월 6일날은 많이들 사셨네. 이 대부분 26,000원, 5,000원에 샀어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오늘 급등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주가 언제 샀냐면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3월에 급 나갈 때. 여기서. 물론 이때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부자 매수도 이렇게 볼만하구나. 꾸준히 이렇게 관찰하면 한 번 사는 거보다도 이렇게 여러 명이 꾸준히 사면, 와. 근데 주가가 그만큼 싸다는 얘기잖아요. 임원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는 건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임원들이 사고 주가가 많이 빠졌어야 되고 밸류가 쌓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그룹은 방산, 태양광 같은 성장 산업에 있잖아요. 잘 맞죠. 그리고 완전 잊혀진 종목. 아무도 안 보죠. 하나 누가 봐요? 요새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이제 관찰하신 분들은 알 수 있었던 거죠. 하루에. 근데 오늘 왜 15% 올랐는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고, 기업 결합 심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뭐든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뭐 내부자 매수도 매일 보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가. 그래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 끝났으니까 제가 시장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그 간신히 강보합이 끝났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오늘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큰 변화 없었고, 외국인 기관도 오늘 별거 없었고요. 오늘도 개인들은 철강주 샀네. 요새 철강주만 사시던데 오늘은 화학주 많이 샀네요. 반면에 기관은 외국인은 자동차를 많이 샀고, 화학주는 좀 많이 판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학주를 좀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았고, 히토류 광물 쪽 오늘도 좋았어요. 이쪽이 요새 좀 좋고, 오늘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장비조. 어제부터 좋죠. 장비조가 난리가 아니에요. 뭐 하나기술이 21%요. A-프로, 그리고 우리 공부했던 거 뭐죠? 원준, 그죠?
PNT, 요 CIS는 좀 많이 안 올랐고, 물론 뭐 빠진 기업도 있습니다. 윤성은 이제 어제 많이 올랐고, 코인도 어제 올랐고, 오늘은 급락했고. 아바코는 그거였죠. 어제 뭐더라? 그 공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예, 시설 투자했나? 아무튼 2차전지 장비가 뭐 물론 다 간 건 아닌데 기업별로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심했다. 예, 근데 다만 좀 계속 말씀드리면 너무 저렇게 급등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투자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 비철금속 좋았고, 오늘 조선주는 뭐 이렇게 올랐어도 뭐 그동안 오른 게 있나요? 뭐, 그죠? 예, 대우조선이 뒤늦게 가죠. 그러니까 대우조선도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좋게 많이들 오래 보셨는데 주가 안 갔거든요, 되게. 그리고 막상 그때 보고서 나왔을 때 막 빠진 거 기억나시죠? 막 팍 빠진 거 기억나실 거예요. 좋은 보고서는 나오는데 주가가 막 밑으로 푹푹 빠지더라고요. 이제 결국 가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이제 하나그룹에 편입되니까 편입 앞두고 있어서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약간 재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새 현대미포도 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7만 원까지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고, 요새 또 비료주들도 조금씩 꿈틀대고요. 관광업체도 요새 세아제강이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하이스텔 올랐고, 오늘은 로봇 쪽 오랜만에 갔네요.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로봇 쪽 일부 좀 올랐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오늘 좋았습니다. 한국가본이 오늘 5%, 태광도 한 3%, 태광도 다시 올랐네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완전 차별합니다. 차별화. 네. 근데 오늘은 금양, 뭐 에코프로 이쪽 약간 이제 리튬 관련주들 있죠. 이쪽하고 일부 양극재 기업들은 좀 많이 빠진 상황이 오늘 연출이 됐고, 그리고 전기차 쪽은 괜찮았고, 오늘 그리고 자동차도 좋았어요. 기아 다시 갑니다. 어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그거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뭐 미국 IRA 명단 포함 안 된 거 뭐 우리가 몰랐나요? 그게 작년에 빠진 거고, 네, 그 확정된 것 뿐이죠. 그래서 주가 하루 만에 다시 좀 리바운딩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아가 대장주입니다. 기아가. 그리고 부품주도 올해 좋을 거예요. 어쨌든 부품도 방향성은 좋으니까. 피팅은 저번에 하이로 코리아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예, 다시 좀 이제 반등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수소차, 요새 수소차도 좀 좋더라고요. 분위기는. 뭐 물론 시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방산주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 방산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뜨거웠고, 화장품주들 오늘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일부. 철강주도 오늘 좀 일부 올라갔고, 오늘은 KG 스틸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도 오늘 괜찮았죠. 그동안 좀 못 갔었는데 오늘은 좀 은행주들도, KB금이 좀 올랐고요. 손해보험 좋았고, 항공주들도 요새 분위기 괜찮습니다. 네, 에어부산.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는 오늘 좀 빠졌네요. 오늘은 바이오가 알테오젠도 그렇고 좀 안 좋더라고요. 바이오 쪽이 최근에 좀 강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었던데. 2차 전지 쪽 오늘 생산업체 좀 빠졌고요. 인터넷 대표도 약간, 여기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가 사긴 샀는데, 뭐 그러니까 꼭 생각하실 건 내부자 매수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간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은 주가 이제 바닥일 때 많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거죠. 리튬주 오늘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시장 그동안 좀 강했던 의료기. 근데 요새 인터로저가 또 잘 가더라고요. 인터로저도 아마 우리 공부를 많이 해봤죠. 근데 정말 주가 안 갔던 기업이에요. 아주 저도 답답해가지고요. 작년에도 저도 여러 번 막 보고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했죠. 아니 돈도 잘 벌고 실적 좋은데, 근데 이제 좀 뒤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쉬었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는 좀 좋았는데 삼성은 좀 빠졌고, 소부장도 좀 요새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좀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요.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시면,
오늘은 이제 큰 기업들 좀, LG화학을 많이 팔았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외국인은 팔고 개인이 산 것 같습니다. 화학주 중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아마 그 외국인들, 그죠? 외인들이 워낙 팔아가지고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LG화학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땐 비싼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팔아버리네요. 오늘 자동차 좋았고, 그리고 LNF가 요새 좋습니다. LNF가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었는데 요즘에 분위기 괜찮고요. 고려아연도 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크래프톤도 이제 다시 20만원 조금씩. 오늘 SK 아이테크놀 좋았네요. 증권사에서 또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IRA 법안 수혜주죠. 예. 그리고 오리온 좋았고, 오리온도 꾸준합니다 진짜. 예. 금양은 8%. 그리고 현대해상 좋았고, 대우조선. 그러니까 오늘은 못 오른 기업들도 많이 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못 오른 기업들도 순환매가 일부 돌았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랑 2차전지 일부 소재가 좀 많이 흔들렸다. 오늘 주인공 한화죠, 한화. 뭐 저렇게 14% 올라갈 건 뭐 저도 전혀 몰랐네요. 메이드, 덴티움, 롯데정밀화. 예. 오랜만에 롯데정밀화도 올랐네요. 녹십잔 좀 빠졌고. 예.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장은 뭐 한번 크게 빠져도 할 말 없어요.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 한 번 더 올렸다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안 오른 기업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 그리고 항상 생각하실 게, 내가 앞으로 장기 투자라고 그런 걸 할 때는 아까 DYPNF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게 전방에 열린 거 있죠. 그런 걸 좀 찾아보세요. 예. 이런 게 있을까? 예. 전방 산업이 딱딱.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해서 쌀 때 투자해서 장기 투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안 오면 그건 어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오더라고요. 기다리면 오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고, 보고서도 많이 읽어보시고, 많은 아이디어 얻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저퍼주도, 저평가된 기업들도 분명히 발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이제 수요일이 지났고, 저는 이제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좋은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공부로 꼭 보셨으면 진짜, 예, 그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그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좀 공부해서 돈 벌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정말 잘 도와드리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예, 공부를 통해서.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배우기도, 예,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